안녕하세요, 빠빠님들. 이번에는 어리의 왕자라는 책을 저번에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이 궁금하실 것 같아 11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할 법한 책이죠. 11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Hello to sing. 11장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별엔 허영심정이가 살고 있었대. 허영심정이 내 선배자가 이제 가는군. 어려움자가 보이자 먼 거리에서부터 허영심정이가 감탄을 내며 외쳤지. 허영심정이에겐 모두가 자신을 찬미하려는 팬으로 보였으니까. 안녕하세요 라며 어려운 자가 말했어. 모자를 쓰셨네요. 인사하기 위해서란다 라며 허영심정이가 말했어.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땐 인사하기 위함이지. 애석하게도 이 길로 아무도 안 지나가서 그게 문제지만. 네.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어려운 자가 말했다. 네. 두 손뼉을 마주쳐 보겠니? 라며 허영심정이가 권했다. 어려운 자가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정이는 근사하게 자신의 모자를 벗어 정말 종종이도 인사해 주었대. 이분이 왕보다 더 재미있는 걸 라며 어려운 자가 혼자말로 말했지. 그래서 거듭 손뼉을 마주쳐 주었지 뭐야. 그럴 때마다 허영심정은 자기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또 하더래. 이렇게 5분쯤 지나니 어린 왕자는 이 노래가 무료해졌어. 그럼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만 허영심정이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 허영심정이에겐 칭찬의 말 외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넌 정말 나를 많이도 참여하는구나 라며 그가 어린 왕자 보고 물었다. 참여가 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옷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지적이란 뜻이란다. 그치만 이 별엔 당신 외엔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를 참미해 해다오. 당신은 참미해요. 라며 어린 왕자가 살짝 자신의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그치만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떠났지. 어른들은 참 정말 별나다니까. 어린 왕자가 다시 여행을 떠나며 읊조렸어.
15장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길게는 못 읽을 것 같아서. 12장. 다음 별엔 술꾼이 살고 있었어. 이번 반문은 짧았지만 어린 왕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기고 말하지. 뭐 하세요? 라며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말했어. 근데 그는 말없이 자기 앞에 빈 술병들이 그 박스와 술이 가득 든 병들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있었대. 술을 마시지. 라며 술꾼이 말하더래. 그 말이 무척 애처로워 보였대. 술을 왜 마시는데요? 라며 어린 왕자는 물었지. 잊으려고 마시는다. 라며 술꾼이 말하더래. 무얼 잊으시려고요? 라며 애처로운 마음에 어린 왕자가 물었대.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으려고 마신다. 라며 고개를 푹 떨구며 술꾼이 털어놓더래.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라며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또 울었어. 그야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그러더니 술꾼은 입 꽉 다물더래. 어린 왕자는 여간 어안이 벙벙한 게 아니었어. 정말 어른들은 너무 별나다니까. 혼자만을 남기며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지. (13장) 네 번째 별엔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가 도착할 무렵 그 산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일에 한채 바빠 있었대. 안녕하세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불이 꺼져 있어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는 3은 안녕, 15 더하기 9는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세볼 새도 없다니까. 26 더하기 5는 31. 그러니까 자그마치 5억 16 20만 5억 16 162만 73 1개군. 뭐가 5억 개란 말이세요? 응.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개란. 내가 어디까지 있지? 일이 너무 많다니까. 가만보자. 내가 지금 올 때가 아니지. 2 더하기 5는 뭐가 5억 개냐고요? 한번 물으면 절대 놓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도 거듭 물었지. 장사꾼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금껏 이 별에서 54년을 살아왔지만 그동안 지금처럼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다. 첫 번째, 22년 전에 웬 딱지벌레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야. 그게 어디서 왔으라고. 어찌나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서럽스럽게 굴던지. 샘은 4번이나 틀리고 말았지. 두 번째는
11년 전에 운동 부족으로 류마티즘 관절염이 와서 생고생을 했을 테고, 그렇지만 한가로이 산책할 시간이 없었지. 난 진짜하다고. 세 번째 언제 줄 아니?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쓴 어깨라. 억이 뭔데요? 장사꾼은 그제 이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는 걸 잡았지. 저 하늘에 때때로 반짝이는 게 보이지. 그게 어깨란다. 뭐라고?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거 말이다. 꿀빨요? 아니, 게으르뱅이도 웃게 만드는 저 작고 귀여운 황금빛깔 반짝이는 말이다. 난 지금 심각하다고. 장난칠 기분이 아니야. 아, 별들요? 그래, 별들 말이다. 어깨에 별들로 뭐하시게요? 정확하게 하자구나. 정확히 5억 16 62만 73 일기란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별들로 뭐 하시는데요?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난 그저 저들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별들을 가지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제게 만난 왕들을 소유하진 않아. 그들을 통치할 뿐이지. 이것과 그것 별개의 문제라고. 별들을 소유해서 어디다 써먹게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어떻게 부자가 되신다는 건데요? 누가 나타나서 별들을 사줄 때마다 말이다. 이번도 라며 어린 왕자가 속으로 말했어. 수군과 비슷하시군. 하지만 질문을 추가로 더 물었지.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누구 건데? 대답해보렴. 심수쟁이야. 그러니 바로 나 장사꾼인 거지. 모르겠는데요, 누구 건지는.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이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다시라고요? 그야 물론 내가 만든 누구 소유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내 거다. 내가 누구 소유도 아닌 토지를 발견하게 돼도 그건 물론 너의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맨 처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특허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야. 너의 것이라는 거지.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누구도 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은 내 이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네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별들로 뭐 하시게요? 거야, 장사를 하기 위함이지. 날 별들을 세라고 다시 3번 던다. 라며 장사꾼이 말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로선 여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화가 아니었다.
제가 목도리가 생기면 그걸로 제 목을 감싸거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제가 꽃이 소유하면 제 꽃이 걷거나 어딘가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치만 별들은 어떻게 다신다는 건가요? 아니, 무슨 똥따지 같은 소리니. 난 그저 저 별들을 은행에 넣어둘 뿐인 거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데요? 별들의 개수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의미다. 이 종이를 서랍장에 넣고 잠근다는 거지. 에게,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면 좋게. 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지라며 어려울 때 생각했어. 꼭 시를 읽는 느낌인데 진실되게 들리진 않아.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이 심각한 사고방식들에 대한 여가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었다. 저는 라며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꽃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이요. 그리고 제가 매주 굴뚝 청소를 해주는 화산도 3개나 있고요. 저건 사화산. 활동하지 않은 화산도 청소해준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소유한 화산들도 쓰임새가 있어요. 제 꽃도 유용하고요. 그치만 제 별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함이 있다는 건지. 자사코는 입을 열었지만 이내 곧 말문에 막혀버렸어. 그래서 어린 왕자도 눈치껏 그곳도 떠나게 된 거란다. 어른들은 정말 다들 계산이야. 여행을 다시 시작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사장 5번째 별은 좀 이상했어. 가장 작았기 때문이지.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서 있기에도 공간이 끝졌기 때문이지. 사실 집도 사람도 없는 별에 과연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어린 왕자로선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혼자 말했지. 아마 이 사람도 어리석을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여심쟁이나 자사꾼이나 술꾼보다 덜하겠지. 적어도 그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에 불을 켜는 건 마치 별이나 꽃에 새 생명을 주는 거와 같고, 가로등에 불을 끄는 건 꽃이나 별이 잠들게 해주는 거와 같잖아. 아주 좋은 작업이야. 아주 좋은 직업이야. 아름답기도 하고 무척 유용해 보여. 그 별에 다가간 어린 왕자가 공손히 불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지.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끄셨나요? 명령에 따른 거란다. 라며 불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 안녕하니? 명령이 무엇이었는데요? 내 가로등을 끄란 거였지. 그럼 안녕. 그럼 그가 가로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하지만 왜 방금 또 불을 켜신 건가요? 그게 명령이었으니까. 라며 불 켜는 사람이 듣고 있다.
이해가 안 가요. 어려 왕자가 말했다.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단다.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다. 그게 내 일이 말이다. 그러면요.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을 껐다. 그럴 다음 그가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았다. 여기서 고된 일을 하고 있단다. 예전엔 할만했는데 지금은 낮과 밤이 시도 때도 없이 바꿔서 말이다. 나도 하루에 나머지 시간을 좀 쉬어야 하는데 그래야 밤이 나머지 시간을 좀 자줄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럼 명령이 바뀐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다. 애석하기도 이 별은 수년간 더 빨리 회전하고 있지. 명령이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요. 라며 어려운 자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쉴 틈이 없지.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 끄야 하니까. 웃겨요? 여기서 낯이 1분이라니요. 웃길 일은 아니란다.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어.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벌써 한 달이 흘렀으니. 한 달요? 그래. 30분. 30일 말이다. 그러면요.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 불을 껐다. 어려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려 왕자는 지시사에 맞추어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가 사랑스러웠다. 그러자 예전에 한 번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기면서까지 해서 저는 해를 마냥 바라보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요? 어떻게 하면 쉬실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어. 한 사람이 성실하고 게으를 수만 있다면 어려 왕자가 말을 이어갔다. 이 별은 아저씨가 세 걸음이면 다 돌만큼 너무도 작아요. 그러니 천천히 걸어가시면 해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쉬실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낯이 계속되는 거예요. 되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구나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다. 난 잠을 좀 더 자고 싶거든. 애석하라 라며 어려 왕자가 말했다. 애석하지 라며 불키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을 불을 껐다. 지금껏 여행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라며 어려 왕자가 말했다. 그를 무시할 테지. 왕이나 허영심쟁이 술꾼 장사꾼들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아.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니까. 어려 왕자는 그와 헤어지는 기분에 아쉬워 한숨을 치며 혼자 말을 다시 했어. 내 친구로 삼고 싶어 유일한 분인데 그치만 그의 별은 정말 너무나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공간도 없어. 어려 왕자는 무려 24시간 만에 지는 해를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이 축복받은 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애석했어.
하지만 이별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던 생각이 들어 어뢰 왕자도 이내 떠나고 말았지. 마지막 15장입니다. 6번째. 별은 10배는 큰 별이었어. 거기엔 엄청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 한 분이 거주하고 계셨지. 어이, 탐험가 한 분이 오셨군 라며 어뢰 왕자를 보자 그가 소리쳤어. 어뢰 왕자는 책상 위 한쪽에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 벌써 엄청 먼 여행을 해왔기 때문이야.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니? 라며 노실사가 말했어. 이 큰 책은 다 뭐예요? 라며 어뢰 왕자가 물었어. 여기서 뭐라고 계신 건가요? 난 지리학자란다. 라며 노실사가 말했어.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과 사막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과학자란다. 무척 재미난데요. 라며 어뢰 왕자가 말했어. 마침내 직업다운 직업을 찾았나봐. 어뢰 왕자가 힐끔힐끔 지리학자가 사는 별을 둘러보았지. 저 말이지 이토록 경이로운 별은 본 적이 없었어. 정말 아름다운 별이네요. 여기 바다가 어디 있나요? 모르단다.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이 부분에서 어뢰 왕자는 실망하고 말았지.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모르단다.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그럼 도시나 강들 아니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나 모르단다.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아니 당신은 지리학자라면서요. 물론이지. 라며 그 지리학자가 말했어.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란다. 탐험가는 아니란다. 네게 탐험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도시, 강, 산, 바다, 해안과 사막을 찾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란 한가로이 떠돌 수 없을 만치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잠시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단다. 하지만 탐험가들이 반문을 언제든 환영한다. 우린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두거든. 그들의 기억에서 흥미로운 게 있음. 우선 우리 지리학자들은 그들 탐험가들의 특성을 살피지. 그건 또 왜요? 거짓말하는 탐험가들은 우리 지리학자 책에 대참사 일으키기 때문이란다. 또한 횡어 탐험가가 술을 잔뜩 마시기라고 했다면 더 말이다. 아니 왜요? 라며 어뢰 왕자가 말했어. 술은 사물을 두 개를 보이게 하거든. 그럼 지리학자는 뭣도 모르고 멀쩡히 잘 있는 산 하나로 두 개나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하긴 그런 사람을 알긴 하죠. 라며 어뢰 왕자가 말했어. 그는 실은 나쁜 탐험가가 되려 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이유로 탐험가들의 특성이 착감해졌단다. 그럼 다음이면 우린 좀 더 그들의 발견에 대해 조사해보지. 그럼 된 건가요? 아니, 아직은 아니란다. 탐험가들에게 증거를 제시해달라 말하지. 예를 들면 그들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와 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지리학자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았어. 그래, 난 그래, 넌 멀리서 왔다고. 너도 탐험가겠구나. 그래, 네 별에 대해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자신의 공책을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어. 그들이 일단 연필로 탐험가들의 말을 적다. 탐험가들이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면 내일 가서 잉크를 그걸 다시 적는다는 거야. 그래서 라며 지리학자가 물었어. 오, 집이요? 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재미난 곳은 아닌데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2개는 활화산, 활동적인 화산이고요. 사화산, 거짓 화산도 하나 있어요. 어찌 될지는 몰라요. 모른다 알아.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제게 또한 꽃도 한 송 있어요. 우리 꽃이 취급하진 않는데.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왜요? 엄청 예쁜데요? 이 태블릿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얼마예요? 얼마인지 맞춰보실래요? 15만 원? 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12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고 32 꽃은 순간 살다 가잖니. 순간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지리학은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온갖 학문들 중에서도 가장 진짜 학문이란다. 결국 품으로 기술하진 않아. 산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니? 그럼 우리 기록한단다. 바다의 물도 비워지지 않잖니? 그러니 우리가 기록해두지. 우리 영원한 것들을 다루단다. 하지만 사화산도 언제든 다시 분출할 수 있어요. 라며 어린 왕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근데 순간 살다가 그게 무슨 말인데요? 화산이 활화산이든 사화산이든 우리에게 매한가지란다. 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중요한 그 산이 존재한다. 쉽게 변하지 않잖니? 하지만 순간 살다가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질문했다 하면 쉽게 물러나지 않는 어린 왕자가 거듭 물었어. 그건 누군가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미란다. 그럼 제 꽃도 죽음이 임박한 건가요? 물론이지. 제 꽃이 죽는다니. 라며 어린 왕자가 생각했어.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켜내기엔 가시가 4개가 다인데 그런 그날 혼자 두고 오다니 거듭 후회감이 물러왔어. 그의 첫 번째 울컥함이었지. 그치만 용기를 다시 줬어. 어디 제가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지구에 대한 라며 지리학자가 대답했어. 편편히 무척 좋더구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추억하며 길을 떠났다.
여기까지 어리왕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잘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한 건 파플린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약간 독서 모임 같은 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더 좋은 지식들을 알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재미롭고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좋은 말과 명언들을 말해주는 봄이 라디오 미웨이 라디오도 다시 올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안녕.